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됐던 우리 국민 316명을 태운 전세기가 잠시 후인 3시 반쯤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이번 사태가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우리 국민들이 석방된 날 미국 측이 또다시 관세 카드를 무기로 한국을 압박하는 발언을 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말씀드렸다시피 잠시 후입니다. 3시 이후에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을 태울 전세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우리 국민은 316명이고요. 외국 국적자 14명을 포함해서 330명이 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출국 형식을 두고 정말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자진 출국 형식이 됐어요. 네, 출국 형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자진 출국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강제 추방 당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민 재판을 받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민 재판을 받게 되면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승리한다는, 그러니까胜소한다는 그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통상은 이제 강제 출국이나 그렇다면 자진 출국 중에서 강제 추방이나 자진 출국 중에서 택하는데 강제 추방도 이게 재판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제 강제 추방 형식이 아니고 자진 출국 형식을 이렇게 띠게 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다시 재입국하는데 아마 손해가 없도록 하는 것을 아마 미국 측하고 합의했다는 차원에서 자진 출국 형식이고 그 결과가 이제 아주 좋게 이렇게 마무리돼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여곡절 끝에 이제 구금 시설에서 풀려난 뒤에 휴대폰을 비롯한 소지품을 돌려받고 근로자들이 이제 전세기에 탑승하자마자 가족들과 통화를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일부 승객들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 공항 도착 후에는 직원들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가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으로 향할 수도 있겠죠. 네, 우리가 거기 구금됐던 인원들을 보면 핸드폰 같은 게 다 이제 압수당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 누가 충전해 주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이제 일주일 동안 거기 구금돼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거기에 배터리가 다 떨어진 거죠. 예. 그래서 충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아마 가족들하고 전화 통했을 거고 그 가족들하고 전화 통하면은 일부는 왜 좀 또 감정이 북받쳐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중에 이제 아픈 분들이나 또 임신부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분들은 아마 좀 더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어찌됐든 오늘 3시 이후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되면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찌됐든 이제 귀국하는 사람은 316분이잖아요. 그래서 에너지엔솔에서는 316대의 차를 아마 동원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인원도 316명 이상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개개인 한 명 한 명마다 전부 다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그분들이 이제 자기 원래 이제 준비해왔던 차에 이렇게 태워서 병원으로 가실 분은 이제 병원으로 모시고 가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겠다고 그러면은 집으로 이제 모시고 가도록 지금 현재는 그렇게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귀국하는 편에는 이제 두 사람의 좀 특징적인 인물이 타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우리 외교부 제1차관이고요. 또 한 사람은 우리 에너지엔솔의 사장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거기 이제 타고 오는 비행기는 이게 1등석이 2명, 그다음에 비즈니스석이 48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는 전부 다 우리 구금된 인원들 중에서 조금 여러 가지로 불편하신 분들한테 자리를 양보하고 아마 외교부 1차관하고 에너지엔솔 사장은 이코노미 속에서 타고 온다고 그렇게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굉장히 에너지엔솔 측에서도 준비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출국하기까지 정말 이제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미국 국무부하고 국토안보부가 의견 조율이 좀 안 됐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고 그에 따라서 이런 사태가 좀 벌어지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는데 구금자들은 다행히 결박이나 이런 건 좀 없었다고 해요. 신체 구금 없이 평상복 차림으로 시설에서 나왔고 잠시 후에 이제 귀국할 때도 평상복 차림으로 이제 등장할 거라고 하는데 지금 수갑이나 이런 어떤 신체 구금이 절대 안 된다라는 우리 측의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을 좀 제가를 한 거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원래 이제 강제 출국이든 이제 강제 추방이든 자진 출국이든 이민 세관 단속국에서 하는 그 뭐라고 할까요? 그 SOP가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이것을 비행장까지 자기네들 차량, 호송 차량이죠. 아이스라고 하는 인민세관 단속국 버스에 태워서 가게 되는데 그 태워서 갈 때 전부 다 이게 타이, 뭐라고 할까요? 케이블 타이죠. 수갑이라고 하는 거, 새스랑이라고 하는 거. 그거 다 채워서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내보내거든요. 예.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 있는 불법 체류자들한테 일종의 경종을 울리기 위한 그런 목적도 아마 그 속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한국에서 한국인들을 이렇게 자진 출국 형식으로 보내는데도 어떻게 보면 하루가 조금 계획된 시간보다 늦어졌잖아요. 늦어진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말이 있어서 늦어지기도 했지만 아마 이 행정부 자체 내에서 미국의 행정부 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 서로 갈등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민자강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전부 다 자진 출국을 하더라도 여기 전부 다 케이블 타이하고 새스랑 채워서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 버스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런데 이제 우리의 외교적 노력이 여기에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아니 우리가 거기 가서 미국을 도와주려고 간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요. 미국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기 위해서 간 거지 네. 우리가 거기 가서 불법 체류하고 불법 노동하려고 간 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300명이 넘는 한국인들을 전 미국인들한테 전 세계에 그렇게 타전해서 한국을 망신 주면 이게 어떻게 동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강하게 저는 어필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민세관 단속국에서 원리 자기네들의 규범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더라도 처음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난 몰랐다. 그리고 이민세관 단속국 자기 할 일 했어.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이게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한국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줘라.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제 방향이 바뀐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사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미국이 범정부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는 범트럼프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우리 한국 공장을 표적으로 삼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예. 만일 그랬다라고 하면 끝까지 이제 이렇게 가겠죠. 아마 자진 출국도 없었을 수 있을 겁니다. 계속 구금 행태로 갔을 수 있는 거거든요. 뭔가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됐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생각을 바꿨다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이제 한국의 외교력이 힘을 발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를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이게 만일 대한민국이 아니고 엘살바도르 국민이면 어떻게 됐을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고 또 어떤 특정한 국가의 어떤 국민들이었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국력이라고 하는 것이 왜 무서운가? 힘 있는 국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국가의 위상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아마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뭐 특정된 표적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당시 그 체포 상황을 떠올려 보면 국민들에게 상당히 충격적이었거든요. 뭐 마치 뭐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처럼 손발에 쇠사슬로 묶고 그걸 영상으로 다 공개를 했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죠. 트럼프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계속해서 얘기한 것이 반이민이잖아요. 그래서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추방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원들이 아마 1,000만 명 조금 남짓될 거예요. 물론 그 인원들 다 추방되면 미국 경제 아마 엉망이 될 거고 미국의 기본적인 뭐 세탁소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되기는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올해 목표가 몇 명이냐면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이면 하루에 몇 명 정도 추방해야 될 것 같아요. 하루에 3,000명이에요. 그런데 지난 5월 달에 지금 여기 이 총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백악관의 부비서실장이에요. 비서실장이 아니고 부비서실장. 이 사람이 총 책임을 지는데 이 사람이 이민세관 당국하고 그다음에 국토안보부 직원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도대체 100만 명 추방해야 되는데 지금 평균 몇 명 했느냐 그렇게 하니까 뭐 한 660명 조금 넘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100만 명 채우느냐 4배 이상 올려라. 그러면 하루에 3,000명씩 내보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민세관 단속국에서는 아주 이제 강하게
이제 여기저기 홈디포 같은데 그게 이제 일용직 노동자들이 예. 많이 오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일용직 노동자라는 게 뭡니까? 주로 이제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홈디포 같은데 막 들여다쳐 가지고 이제 체포해서 가고 그러는 건데 그 사람들 그렇게 체포할 때도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케이블 타이나 이렇게 쇠수랑 이렇게 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불법 체류자들을 어찌됐든 추방을 하면 또는 뭐 자진 철국시키면은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이게 업적으로 남잖아요. 이 사람은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상무부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상무부 입장에서는 제조업을 부활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고. 그러면 제조업을 부활해야 되는데 제조업을 부활할 수 있는 뭐 컴퓨터 분야라든지 반도체 분야라든지 조선산업부다든지 배터리 분야라든지 자기네들이 기술자가 없으니까 그러려고 하면은 전 세계 특히 이제 우리 한국이 그 부분에 다 강한 전문 인력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공장 설계도 하고 일정 부분 거기에 있는 현지 인력들 교육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이제 상무부 입장에서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무부는 소위 말해서 제조업을 부활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민세관 단속국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미국의 홈랜드 시큐리티 디파트먼트 같은 경우는 국토안보국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추방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게 상충되는 거잖아요. 예. 이 상충되는 것이 자기네들끼리 협의가 안 된 거예요. 제가 결론적으로 볼 때는. 예.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 투자 유치를 추진을 하면서도 좀 양립하기 어려운 정책들을 좀 구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추후에 우리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이 미국 현지 내에서도 좀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 구금 같은 경우에도 가디언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좀 불법이다. 그리고 미국 현지 변호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법이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런 불확실성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우선 뭐 강경한 모습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2월 달에요. 베네수엘라 출신들 그 불법 체류자들 100명 체포해가지고 어디로 보냈냐면은 쿠바에 있는 미 관타나무 해군기지로 그냥 보내버렸어요. 3월 달에는 베네수엘라 출신들 한 200여 명 체포해가지고 어디로 보내냐면 이것은 엘살바도르에 있는 테러범 수용소로 보냈어요. 그런데 이걸 보고서 미국 사람들이 안 됐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열광을 하는 거거든요. 그 열광의 표적이 누구냐? 마가예요. 마가. 소위 말해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에 이제 소위 말해서 거구 세력들이죠. 그 세력들을 표적으로 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내년도에 또 뭐 중간 선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11월 달에. 거기에서 공화당이 완전히 상하원 의원을 다 장악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토끼부터 단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렇게 과감하게 우리가 이렇게 이민 단속을 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열성 지지달로부터 이탈이 되지 않도록 그거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우리 한국인들에 대해서 구금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들이 많죠. 뭐 잘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비판적인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은데 뭐 뉴욕 타임즈도 그렇고 워싱턴 포스트도 그렇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일관된 것이 아니 이렇게 우리나라에 와서 이 제조업을 살려달라고 얘기를 해놓고서는 그들을 불법으로 이렇게 체류했다라고 해서 구금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정책의 이율 배반성을 가지고 주로 이제 비판을 많이 했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무슨 뭐 범죄자가 아닌데 마치 범죄자인 양, 테러범인 양, 또 마약 소지자 또는 뭐 마약과 관련된 사람들 소탕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헬기 띄우고 장갑차 띄우고 거기에 투입된 인원만 사실상 미국 연방기관 10개 기관에 500명이 투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총 475명을 잡아갔으니까 한 명당 한 명을 잡아갔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한국을 모욕을 주면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비판의 줄이었다라고 보고요. 그것을 또 트럼프 대통령은 겸허하게 받아들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화면 보여드리고 있는 게 지금 이 시각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입니다. 비행기가 뜨는 것도 보이시죠? 이 활주로로 잠시 후 오후 3시 이후에 우리 국민들을 태운 전세기가 착륙을 할 걸로 보이는데요. 좀 전에 저희가 그 공항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분위기 살펴보니까 이제 착륙 시간 가까워지면서 뭐 취재진들, 가족분들 그리고 엔솔 직원분들도 이제 사람들로 조금씩 붐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입국을 하시게 되면 뭐 장기 주차장에서 가족분들과 자차로 귀가를 하거나 아니면 LG 엔솔 측에서 제공한 회사 차량을 타고 귀가할 걸로 보이는데 뭐 그 과정에서 병원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또 병원으로 가서 건강검진도 받으실 것 같고 참 그 열악한 구금 시설에서 일주일 동안 갇혀 계셨다는 게 얼마나 좀 시간이 길게 느껴지셨을지 감도 안 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회견을 했잖아요. 그때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라면 미국 현지 직접 투자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좀 미국 측에 우회적으로 얘기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미국 측에서 좀 받아들였을까요? 네,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미국의 이와 같은 그 모습, 행태 이런 것들 애둘러 비판했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기업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업 입장에서 지금 정말 그 날벼락을 맞은 것이잖아요. 직원들이 구금이 됐고 직원들이 구금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현재 미국에서 생산 시설을 짓고 있거나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있거든요. 현지에서 채용한 사람들도 있지만 여기에서 필요해가지고 출장 간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단 말이죠. 예. 물론 이제 그들이 정상적으로 거기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비자인지 아닌지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일단 출근하지 말라라고 지시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또 붙잡아가면 안 되니까. 이제 또 그것뿐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출장을 나가도록 돼 있는 사람들도 머뭇한단 말이죠. 이 나가가지고 내가 괜히 혹시 이렇게 또 붙잡혀서 구금되는 거 아닌가 그런 불안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신뢰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통틀어 가지고 그 신뢰성이 확 떨어지니까 기업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제 오늘 저 귀국하시는 분들 저분들이 일주일 동안 구금된 그 시설이 우리 한국의 감옥소하고 비교해 볼 때 이게 게임이 안 될 정도잖아요. 아마 이게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렇게 혹시 한국의 그 감옥소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저 구금 시설을 하고 한국의 감옥 시설하고 아마 비교해 봤을 텐데 엄청나게 아마 차이가 난다는 거 아마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 외국인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범죄자도 아닌데 저런 취급을 당했다는 것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면 저분들이 오늘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그러면은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나가라고 그러면은 저분들 나가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망설여지죠. 그렇죠. 망설여지죠.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업이 굉장히 기업 활동 자체가 위축이 되고 이건 미국에다가 정말 투자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미국에 투자해서 막 횡재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면 괜찮은데 사실상 그 때문에 투자하는 건 꼭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이게 뭐 관세를 물리라면 25%쯤 물려야 되니 그러니 이제 현지에서 공장을 만들어서 적정한 선에 이윤을 남기는 선에서 하겠다. 한국에서 작업하는 것이 훨씬 더 낫죠. 왜 그러냐면은 임금이나 숙련노동을 따지면은 반도체 경우에는 한 28% 정도 거의 더 비싸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한국이 일정 부분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생산해서 과거에 무관세로 미국에 들어갔을 때보다 손해를 보면서까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란 말이죠. 그런 걸 보면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미국에 직접 투자해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어느 기업인들 왜 안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아마 그것을 애둘러서 좀 이렇게 미국 보고 알아들어라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을 그렇군요. 합니다. 네, 보시는 화면은 지금 인천공항 입국장 모습과의 활주로 모습을 저희가 동시에 분할해서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우리 국민들이 잠시 후 이제 도착할 예정인데요. 전세기에는 지금 저희 외교 1차관 박윤주 차관이 같이 동행을 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김동명 사장도 동행해서 지금 같이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착을 해서 우리 국민들은 이제 집으로 향하거나 또는 뭐 건강 검진을 받는다거나 여러 인력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복귀를 할 예정이고요. 말씀드린 외교 차관과 김동명 사장은 관련해서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사실 이제 김동명 LG 에너지 솔루션 사장뿐만 아니라
그 회사 측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썼다고 해요. 아까 실장님께서 언급을 또 해주셨는데 인력이 굉장히 이제 많이 투입이 됐고 한 명 한 명 좀 세심하게 이제 신경을 쓸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 실제로 이제 이번 이민 단속으로 기업 입장에서도 이번 사태에서 정말 크게 와닿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합작 공장이 이제 2, 3개월 정도 좀 늦어질 것이다, 건설이. 이렇게 문유스 사장이 또 밝혔고 사실 이런 타격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만 미국 측에도 이런 타격이 분명히 갈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미국의 마가 출신이 정치 지망생이죠. 그 사람이 그렇게 신고를 하고 자기가 했다고 떳떳하게 SNS에 얘기했을 때 수없이 비판 나온 게 지금 말씀하신 거 그대로예요. 아니, 이 사람 이걸 빨리 완공을 해서 이게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러고 나면은 이제 미국인들 취직할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그 취직하면은 그 미국인들이 결국 거기서 봉급을 받게 되고 우리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건데 너 지금 그거 하는 바람에 지금 전체적으로 공정이 늦어지거나 또는 현대 자동차하고 에너지 엔솔 합작 공장이 철수해버리면 너 어떻게 할 거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비판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많이 뭐 얘기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 미국에 남아있는 한인들 역시 굉장한 불안감을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300여 명이 귀국을 해서 거기서 뭐 끝나는 게 아니라 남은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미국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들, 예. 하나는 이제 지금 생산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또는 생산 공장을 완공하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는 우리 전문 인력가들, 예. 이 사람들이 어떠냐는 것인데 첫 번째 우리 교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교민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영주권을 갖고 있거나 시민권을 갖고 있거나 아무런 문제가 그렇죠. 없어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거죠. 학생 비자를 갖고 갔다. 그런데 그 기간 넘어서도 계속 미국에서 남아있다. 그리고 이제 에스타 비자를 가지고 갔다. 그런데 에스타 비자 기간이 90일밖에 안 되는데 거기로도 계속 남아있다. 이런 분들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한국인들 중에서 미국에 이런 형태로 불법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도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있지만 꽤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전문 인력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문 인력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B1B 비자나 또는 이제 에스타 단기 비자죠. 관광 비자죠. 그래서 단기 상용 비자나 이런 관광 비자를 갖고 가셔서 지금 만일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스톱 그리고 귀국 그 문제를 먼저 할 거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이게 생산 공장에서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상 지금 LG엔솔하고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짓고 있는 저 조지아주 공장이 완공 목표가 그래서 이제 가동 목표가 내년 1사분기예요. 1사분기도 지금 2, 3개월 늦어지면은 완전히 한 분기가 뒤로 늦어지면 기업은 또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뭐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지금 여기 나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미국하고 빨리 이제 이 문제를 좀 협의를 하거나 지금 남아 있는 분들 중에서 에스타를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만 B1B 비자, 단기 상용 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제 귀국을 하고 다른 분들이 대체해서 나가거나 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합법적인 어떤 형태를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미국 상무부에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도 나왔어요. 러트릭 상무장관이 한국을 향해서 우리는 이제 현대 측에서 공장을 짓는 것을 좋아한다. 굉장히 멋진 일이다라고 밝히면서도 그러나 옛날 방식으로는 안 된다. 제대로 된 비자를 받아야 한다라는 발언을 좀 했단 말이죠. 지금 조현 외교부 장관이 가서 정말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만 국무부와 우리 외교부가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뭐 새로운 비자 형태에 대해서도 만들기로 협의를 중이다. 라는 것까지 전해졌어요. 상무부 러틱 사무부 장관이 했던 발언들은 이게 도대체 어떤 의도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러틱 사무부 장관은 이제 뭐 원칙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옛날 방식으로 하면은 안 된다.
된다. 내가 뭐 몇 번이나 얘기를 했다.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나한테 얘기를 했으면 내가 그걸 가지고 국토부 장관한테 얘기를 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너무 억지 부리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걸 전제로 깔고 그리고 나서 관세 협상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한국에 대해서 압박의 그런 차원에서 이 얘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는가라고 보고요. 이 상무부 장관이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부 장관하고 미국의 국무부 장관하고 워킹 그룹을 지금 만들기로 한 거잖아요. 네. 워킹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빨리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이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뭐 두 가지가 되겠죠. 하나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 현재 H1, H2B 비자 요걸 가지고 이제 할당을 좀 더 많이 받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네. 하나는 지금 호주처럼 오로지 한국인을 위한 전용 그런 전용 비자 그러니까 인플로이먼트 카테고리 4가 되겠죠. 15,0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미 의회에 지금 계류 중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돼야 되는데 미 의회 의원들하고도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뭐 협조를 요청하고 했죠. 근데 이 두 번째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게 이제 우리는 2012년부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계속 제출이 돼가지고 계류됐다가 회기 끝나고 다시 계류됐다가 회기 지금도 다시 계류가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를 지지하는 민주공화 의원들이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그만큼 미국 내에서도 반이민 정서는 강해지고 있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이것을 입법화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H1B 비자, H2B 비자 요걸 받아야 되거든요. 이 할당량을 받아야 되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싱가포르 네. 같은 경우에도 인원은 우리보다 훨씬 작은데 뭐 5천 몇백 명, 칠레 같은 경우에도 뭐 한 1,000 몇백 명, 호주 같은 경우는 1,500명 이렇게 받는단 말이죠. 네. 캐나다하고 무슨 멕시코는 무제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빨리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 3시 반쯤에 우리 국민을 태운 전세기가 도착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관련해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